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3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텔의 리더 패켈싱어가 잘리면서 뭔가 변화가 좀 오기 시작했다. 우리 삼성전자도 이제 구조조정이 들어가는데 인텔도 연말에 구조조정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꾸준히 진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진격이 무서운 그런 상황.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다가 지금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반대로 테슬라는 꾸준히 진격을 하고 있다. 불확실성, 지금 시장을 휘감고 있는 것은 불확실성이죠. 그런데 미국은 이 불확실성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요인,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모습인데 우리나라는 이 불확실성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대체 관세는 얼마나 때리는지, 중국에 대한 견제를 뭘로 할 건지, 반도체 제재는 어떻게 할 건지, 달러 강세 유지는 어떻게 할 건지, 비트코인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다음에 이제 방위비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데 미국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이기고 연말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는 모습, 이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시간이 갈수록 이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돼 가고 있다. 이 불확실성이 관세를 1000%를 때리든 10,000%를 때리든 뭔가 확실하게 끝이 나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는 이걸 12월 중순부터 돌아설 가능성, 그래서 12월 중순부터 살아라고 어제부터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 그때 돌아서지 않을까. 자본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불확실성이죠. 한국은 워낙 체력이 약하고 수급이 약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이 녹아 떨어지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이 판명만 된다면 충분히 반등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고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다우는 마이너스 0.18, 나스닥은 플러스 0.88, S&P 500은 0.24 이렇게 지금 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크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2%대를 넘게 상승 중에 있습니다. 네, 미국 시장 오늘 경제지표는 이날 나온 신규 경제지표는 미국 제조업 지수죠. 네, 11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지수 49.7, 50 이하는 우리는 나쁜 거다라고 폈는데 바닥에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은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다.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다. ISM 제조업 PMI 지수는 48.4, 네. 글로벌 PMI 지수는 49.7. 네. 미국 제조업이 8개월째 이축 국면에 50 이하에 머물러 있으나 직전월에 비해 개선되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동안 선거 때문에 많은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 제조업 쪽에서 웅크리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가 이긴 거로 판명이 나니까 이제부터 내년이라든지 올해 집행할 것들을 집행하는 그런 모습, 이게 이제 시장에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제조업 지수에. 오늘 시장에서 제일 핫한 것은 패켈싱어 인텔 CEO가 회사를 그만뒀다. 경영난 속에 4년 만에 사임을 했죠. 인텔 주가 한번 봅시다. 우리 인텔 주가를 한번 보면 네, 인텔 주가를 제가 거의 여기 있습니다. 인텔 주가를 보면 마이너스 0.75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크게 빠지지 않고 거의 올해 50%를 잃었는데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옆으로 기는 모습, 이 정도면은 새로운 CEO 사임에 대해서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다. 이런 또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는 엔비디아 주가가 소폭 강세다. 중국 반도체 제재가 예상보다 약하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건 누구의 전략인가요? 이것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입니다. 한 달밖에 안 남은 바이든 정부의 전략인데 트럼프 정부는 훨씬 더 강하게 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믿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애플 주가가 강세로 갈 것 같다. 시가총액 4조 달러가 넘는데 역대 최고 판매치가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죠? 네. 신규로 인텔리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내년부터는 일어나지 않겠나. 이게 또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기사들이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중심으로 커지기 시작했다. 오프라인이 많이 줄고 막 뛰어가서 뭐 사는 것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 방문이 크게 줄었다. 마스터카드가 뭔가를 분석했더니 소매 판매액이 작년에 비해서 3.4%가 늘었다. 이 가운데에서 온라인 소매 판매액은 14.6%가 늘고 오프라인은 0.7%밖에 늘지 않은데 그쳤다. 그런데 2%대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미국 소비자의 오프라인 매장 실질 소비는 지난해보다 감소한 셈이다. 그만큼 퀄리티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또 나쁘지도 않았지만 일단 시장은 블랙 프라이데이의 수치에 대해서 중립으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무인항공기 조비 에비에이션이 아주 시장에서 핫했는데 주말 내내 마이너스 9.44% 많이 올랐으니까 좀 두들겨 맞는 모습. 다음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회계 조작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29.34%나 상승한 모습. 바닥에서 20달러에서 42달러까지 확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주요 키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1월 ISM 제조업 PMI 지수 48.4, 11월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 49.7, 미 상무부 대중 반도체 수출 통계를 발표했다. 한국산 HBM도 적용이 됐다. 트럼프 정부는 또 이걸 바꿀 거죠. 더 강하게 나왔으면 강하게 나왔지 약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인텔의 백계싱어가 사임을 했다. 슈퍼마이크로 회계 조작 우려가 종식됐고 새로운 CFO가 임명될 것이다. 테슬라가 오늘 주가가 강하게 올랐네. FSD 소프트웨어 V13을 출시를 했다. 스티펠이라는 회사에서 목표 주가를 411달러까지 올렸습니다. 톰리가 비트코인 올해 10만 달러를 충분히 돌파하고 내년에는 25만 달러도 가능하다. 다음에 세계적으로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회사는 15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을 했다. 이 회사 정말 대박이 난 그런 회사입니다. 올해 위너 중에 하나죠. 미국 달러 지수 선물 106.364, 334, 106까지 다시 올라오는 모습. 반면 엔화는 149.36, 150 이하로 내려가며 강세로 돌아섰죠. 엔화는 왜 강세이냐? 계속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계속 시장에서 흘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리면서 우리나라랑 모양이 같이 약세로 가다가 엔화는 강세로 가며 한국 원화는 금리 인하 효과로 역효과죠. 역효과로 계속 1,406원 약세의 모습으로 바뀌는 모습. 일본과 한국도 또 디커플링이 나는 거죠. 환율에서. 우리나라는 이게 좀 강세로 가야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건데 계속 약세로 벌어지면 문제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금리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짜리는 4.2, 0.2bp 상승, 0.26bp, 10년짜리는 4.187, 0.04bp 하락. 좀 달리가는 모습인데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죠. 10년짜리 여러분 4.187까지 내려왔습니다. 4.4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3%대로 내려와야 좀 안정적이죠. 오늘은 0.04% 살짝 상승을 하면서 68달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은 하락이네. 0.61% 하락 2,664달러. 테슬라가 3.68, 357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0.38% 상승 138달러. 애플 0.96% 상승. ARM은 4.63% 상승을 했네요. AMD도 3.39. 인텔의 불행이 자기들의 행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올타뷰티도 1.48% 상승 392달러. 팔란티어 0.67. 팔란티어 굉장히 강하게 밀죠.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200달러까지 보고 내년 1년 내내 참아보자. 팔란티어 같은 기업이 세상을 휘어잡을 것이다. 저는 이건 확신합니다. 일라인일리 0.6% 800달러. 마이크론 1.12% 상승 99달러. TSMC 5.45. 인텔의 불행이 남들에게는 행복으로 작동한 기업들이 몇 개 있네. AMD, TSMC. 비트코인은 96,045달러. 전일 대비 마이너스 1.18% 하락하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 시장만 하락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 제 가슴속에 가장 와닿는 게 AI 사이클 수혜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제일 적었다.
아무래도 이번 글로벌 경기와 증시 사이클은 AI로 대변되는 기술 혁신 사이클이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국내 경제와 기업의 수혜가 여타 국가에 비해서 제한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HBM만 이게 올라간 거죠.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양호했지만 여타 국가에 비해서 수혜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현 기술 혁신 사이클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한국과 대만 두 나라의 수출 증가율, 미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을 보더라도 대만의 대미 수출은 한국보다도 크게 증가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만이 한국보다 큰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TSMC, 서프라이 체인이 함께 구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겨우 SK 하이닉스 서프라이 체인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크진 않았습니다. 이는 양국 성장의 흐름에서 재차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두주자는 아니었지만 후발주자로서 가장 앞서가던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어느 순간에 악화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국내, 대만 그리고 독일 대장주인 대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삼성전자, TSMC, 독일의 SAP 이 세 개 주가를 보면 삼성전자가 제일 후졌다는 거죠.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이게 이제 뭡니까? 독일의 SAP, 네, 독일의 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독일의 대표기 SAP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다음에 엔비디아, TSMC,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제일 바닥에 있는 그런 모습. 대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을 봐도 우리나라가 제일 뒤처졌다. 그 다음에 대미 수출을 봐도 대만이 우리보다 훨씬 위에 있죠. 우리나라가 아래에 있고, 네. 한국과 대만의 GDP 성장률을 봐도 대만은 거의 4%대에 있는데 우리는 1.8%대로 2배 차이가 날 정도로 한국과 대만의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건 뭐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가슴 아픈 일이죠. 오늘 시장 결론을 봅시다. 한국 주식은 지옥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미국 증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반대 방향, 완전히 지금은 세퍼레이션 분리돼서 움직이죠. 특히 반도체주가 상승한 이유는 무엇보다 불확실성 해소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중국에 대해서 대중 제재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뭔가 결판을 내준 확실성, 불확실성이 해소된 그 차원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중국 제재에 대한 미국 정부의 확실한 결론이 난다면 일시적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시장은 이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전통적인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자본주의 속성이 그대로 주가에 나타났다. 여기에 제재의 강도도 낮아졌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 증시는 관세를 몇 %를 때리던 결말이 확실히 나면 일시적 충격은 있을 수 있겠으나 시장은 이를 이기고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단어는 불확실성 해소다. 불확실성과 싸움이 이번 달 중순까지 이어진 후 늦어도 취임식 이후에는 한국 증시도 불확실성이 서서히 사라지며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기 때도 그랬다는 거죠. 트럼프 일기 때도 한 달 내내 불확실성이 시장을 지배하며 글로벌 증시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도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2월 중순부터 주가가 상승했다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시장은 패드가 추가로 금리 인하를 할 건지, 관세는 또 어떻게 때릴 건지, 얼마나 때릴 건지, 누구에게 때릴 건지, 반도체는 제재를 어떻게 할 건지, 우러 전쟁은 어떤 방향으로 종식이 될 건지, 대중무역 갈등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 건지, 달러를 패권 유지를 위해서 미국은 어떤 전략을 쓸 건지, 방위비 분담금은 얼마나 때릴지, 삼성전자의 HBM은 대체 개발이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데 이제 거의 70% 정도 해소되어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끝물에 있다. 문제는 약 한 달간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올라가려면 취임식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이때 이 한 달 기간 동안 한국 주식이 2,500, 2,400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 뚝심과 체력이 중요한 향후 반등의 열쇠가 될 것 같다. 그렇죠? 네. 한국 주식시장 일단 관세가 없으면서 미국 테마에 단기적으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인 엔터, 드론, 가상자산, 양자 컴퓨터 이런 단기 테마의 시선이 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테슬라 2차 전지가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반도체가 돌아서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하고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어제와 또 다른 그러한 새로운 시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분간 단기 테마에 눈 돌아가지 말고 12월 중순 이후에 빠졌을 때 줍줍 전략을 세우고 웅크리고 앉아 기다리는 전략 계속 제가 강력하죠.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자. 12월 중순까지 기다리면서 사자. 이게 저의 전략의 핵심입니다. 네, 주간 미국 경제지표 발표를 보면 오늘 미국 11월 ISM 제조업지수가 나왔죠. 연준 베이지북 공개가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11월 고용보고서가 나오니까 이 두 개가 가장 중요한 핵심 경제지표 발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미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한국 주시장은 지속적으로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으면서 반등할 가능성, 기술적 반등이 내년 1분기까지 있을 가능성에 배팅을 하자. 웅크리고 앉아 있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리신 친구분들 저희 카페 주소 여기 치고 들어오십시오. 네, 종목 상담도 여기 올려놨습니다. 네, 종목 상담도 가능합니다. 관심 종목도 매일매일 올려놨습니다. 네, 이번 달 12월 스터디 모임은 저희 12월 14일 날 합니다. 12월 14일 여의도에서 하는데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는데 애널리스트 분이 2분 오시고 제가 해서 3분이 내년 전망. 이번 애널리스트 분들 중에서는 2분이 오시는데 미국 주식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살만한 미국 주식시장 10개 종목 찍어주시는 거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애널리스트 이렇게 2분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 네, 유료니까 한번 오십시오. 네,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힘들 땐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좀 용기 잊지 마시고 꿋꿋이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이 약 모시고 즐겁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